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자,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내가 투자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좀 준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식 투자는 관점의 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1년 후에 2년 후에 북한에서 전쟁 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뭐 한 달 안에 뭐 하루에 뭐 일주일 만에 얼마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99%가 중에 1%만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점을 찾습니다. 지점을 찾아서 손절 얼마, 수익 얼마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확률을 높여서 이 수익을 쌓아가는 게 트레이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점을 찾아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수익 확률이 높은 어떤 지점을 찾아서 그 매매를 계속 반복해서 이 수익을 쌓아가는 방식이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99%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뭐 장이 안 좋거나 뭐 하거나 하면 손절이 계속 나가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고 뭐하고 해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10년 데이터, 5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고 이제 장이 좋아지고 하면 요런 것들이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해야 이 데이터가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이 1년, 뭐 5년 계속 안 좋, 그러니까 5년은 좀 오바고 1, 2년 동안 2018년도, 19년도처럼 안 좋은 장이 훨씬 많은 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더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작아져야 되는데 손절 잡아놓고 하니까 작아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집니다. 거꾸로 타고 다니게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라는 것이 확률이 빠질 때 올라갈 때를 평균을 놓고 보면 올라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많은 이 지점을 찾아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자꾸 변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이런 부분들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걸 이용하는 세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맞아 들어가는 지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계속 반복 운영해서 자, 수익 확률을 높여서 그 수익을 쌓아가는 게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물론 한 1%, 0.1% 정도는 요런 방식으로 큰 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영원히 이걸 반복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됐고 그게 반복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보는 게 가치 투자예요. 결국은 주식은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딩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 있고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겠지만, 자, 가치랑 주가라는 게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성장을 계속 갖고 가는 거에 대부분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200년, 300년, 그걸 계속 갖다 놓고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근데 우리가 유통수단이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사실 성장의 근본은 이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럼 망하는 기업들이 왜 나오고 뭐하고 하냐? 시대의 흐름이 변하니까. 그런 흐름들이 변할 때 거기에 적응을 하고 뭔가 개발이 되고 뭐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계속 혁신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점을 취해가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파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투자라든가, 요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가치에 투자를 해서 이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랑 이꼬르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목표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를 보고 있는데, 한 2년 걸리겠나 하고 샀는데, 한 달만 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주가는 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 가치라는 걸 물고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가 1억인데 이게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 가격은. 야, 가치가 1억인데 지금 이 가격이 주가는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가치가 1억인데 여기서 전제가 필요하죠. 계속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미리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약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라든가 2,000만 원까지 빠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 과거 1930년도 이때 대공황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졸리 대표님이 가끔 방송하시는 거 보면 옛날 얘기할 때 보면 한국 삼성화재가 PER이 1배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된 거잖아요. 이게 10분의 1 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벌면 회사 가치를 벌어버리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치에 있어. 이건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삼성화재도 이걸 몰랐으니까 딴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식 사야지. 요 정도 돼 있으면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주식 사는 게 제일 많이 남을 텐데 뭐라 그래야 돼? 뭐 보험 팔고 뭐하고 해갖고 유보율 생기고 하면 자기 주식 사면은 제일 많이 남을 텐데 1년에 100%씩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됐다는 건 사람들이 모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 가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14배 뭐 16배가 글로벌 평균이라고 치면 한국 같은 경우는 10배, 11배에서 노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4배, 16배의 평균이 나중에 가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 야, 요 가격이어도 싸. 요런 심리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야, 더블 가는데 20년은 기다려야지. 자본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러다 어떤 리스크가 크게 오면 또 좋은 기회가 항상 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회가 있는 시장과 기회가 있는 뭐 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데 이런 판단들을 다 하는 게 뭐예요? 자,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치에는 이런 가격 가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미래가치, 성장가치를 놓고 자, 미래가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거는 모르는 거죠.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죠.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이제 미래가치를 분석을 할 때는 통계적인 관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10년에서 한 30년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저 스스로 분석을 하는. 근데 이제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 이건 이제 자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냐면 미래 가치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돈을 1조를 갖고 있는데 1,000억을 벌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총이 뭐 1,000억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5,000억이야 시총이 5,000억인데 1,000억이 아니고 300억을 벌어. 그런데 시총이 5,000억이 아니고 한 4,000억이야. 근데 300억이 아니고 100억을 벌어. 근데 회사가 돈을 1조를 갖고 있어. 그러면 1조를 갖고 있는데 100억밖에 못 버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익률이 낮고 뭐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이 되는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뭐하고 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본 대비 뭐 성장률 이런 ROE 같은 게 올라가고 하죠. 철강 기업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이라는 건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돈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투자를 안 해.
그럼 배당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배당이라도 많이 해서 이 자본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 100억인데 자본을 3천억까지 줄여. 7천억을 배당 줘버리고, 내가 투자를 안 할 거면 7천억을 배당 줘버리고, 3천억까지 줄이면 어때요? 아, 이게 얘를 100억은 넘어 30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어때요? 자, 가치가, 자,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본 대비 이익률이니까, 이 ROE가 올라가겠죠. 요런 부분들을 만지는 거를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안 그럴까요? 기업의 CEO라든가 기업 오너단들도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깎아먹고 있는, 과거의 굴뚝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해외에도 굴뚝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사고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겠죠. 그런 리스크들이 왔을 때 망해 나가는 기업들 많이 보고 뭐하고 하니까 현금이 최고다 해갖고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기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으면 좋다, 이 말도 사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전성은 올라가지만 그 유보율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배당을 하나도 안 하고 뭐 1%밖에 안 하는데 유보율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높아, 그런다 그래갖고 그게 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되게 많은데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CEO 리스크가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산으로 좀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실패를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격의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는데 자꾸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게 발현될 때까지 보유를 하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거의 불가능한 투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이거는 99%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1%밖에 못 이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1%밖에 못 이기냐, 나는 스타가 될 거야 하고 요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위험을 굉장히 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험해도 좋다 라고 생각하면 해도 되죠. 까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해도 되지. 스타가 못 되면 그냥 깨먹었으니까 하고 털어버릴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단타라는 게 대부분 다 차트 뭐 그림 맞추기 해가지고 그림 맞추기 해서 어떤 지점을 찾아서 자꾸 반복해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다 요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1%밖에 성공할 수 없는 길에 100이 달라드니까 99면 깡통이 되니까 이게 악영향을 끼쳐서 주변에다 자꾸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꽂힌 주식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후빈곤이나 이런 거는 한국은 계속 노인만 되면 가난해지는 거야. 일단 돈이라는 거 현금만 깔고 앉아있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 트레이딩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기업이 돈을 벌면서 그 가치를 같이 누리자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돈을 벌어 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지분만큼 혜택을 볼래 하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딩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벌라 그러는 거잖아요. 기업이랑 상관없이 돈을 벌라 그러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타이밍을 맞춰갖고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라 그러는 게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주진 않아. 성장하고 돈을 벌 시간을 주진 않고 돈을 벌기 전에, 기업이 돈을 벌기 전에 내가 먼저 돈을 벌라 그러는 게 트레이딩이다.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다 그렇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깨달은 다음에 그걸 아무리 퍼뜨리려고 해도 아무도 듣진 않아요. 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소수 의견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수 의견은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면 투자 명인들은 다 그런 똑같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야,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막 얘기하고 하니까 흉내만 내려고 그러지 진짜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만 많아지는 거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돈을 벌려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트레이딩의 기본은 투자의 심리를 파악을 하거나 읽어서 짧은 관점의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지점을 만들어서 자, 확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확률적으로 이기기 위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봐서 이런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확률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 이상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런 것도 없어요. 이런 알고리즘도 없고 뭣도 없고, 누가 뭐 차트 해갖고 무슨 뭐 흑산병이 나오면 어쩌고 장대양봉 뒤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듣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따라하니까 게임을 하는 거죠. 사실 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석을 해갖고 접근을 한다 그래도 요것도 사실 90% 이깁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90% 이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만 하면.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없으니까, 야, 이길 확률이 90%인데 이게 질 확률이 90%인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대입을 해보면 이기는 확률이 90%인데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90%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그럼 그 구간에는 안 맞는 거야, 그 지점이.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을 하게 되고. 자, 단기적인 데이터는 절대 이 확률이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적인 의미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불신을 하게 되면 어때? 자꾸 손절 나가고 하니까 얘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매매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야. 이거 틀렸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트레이딩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1%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성공 확률이 일반 개인 투자자는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 이 전부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림 공부하고 수급 따라다니면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야,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야, 메이저가 산대, 외국인이 사고, 야, 기관이 들어온다, 연금이 들어오는데 무슨 야, 이거 세력이 들어왔어. 이게 다 말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걔네들이 산다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 수급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후행지표라고. 기술적 분석. 차트 그림 공부도 후행지표고, 차트 분석, 수급, 이거 전부 후행지표예요. 그러면 지표를 분석을 할 때 선행지표를 분석을 해야지.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는데 후행지표를 넣고 분석을 하면 이 확률적으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 통계적 의미성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개인 투자자 99%가 이런 방식의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 돈을 버는 비율은 뭐예요? 1% 미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통계적 이점을 이해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단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타짜예요, 타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멘탈을 갖고 있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돼 있으면 이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게임을 한다든가 고수도볼 쳐도 예를 들어서 고수도볼 치거나 카드 게임을 하는데 내가 5장을 알 수 있어. 5장을 볼 수가 있어. 나는 뭐 투시안이 있어서. 그러면 카드가 52장이면 자, 이게 예를 들어 52장 갖고 너랑 나랑 게임을 해갖고 확률이 50%인데 자, 이 5장이면 내가 확률이 여기에서 5%가 늘어나요. 55%가 되고 45%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 몇 판 했을 때는 이 확률이라는 게 티가 안 나는데 이걸 100판, 만판, 1000판, 만판, 하루 종일 수십만 판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가 이기는 거죠. 이게 카지노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카지노에서 이런 걸 만들어갖고 1%, 2%의 확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서 수익을 내는 게 카지노란 곳이라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잘하는 사람들은 타짜라고요. 이런 통계적인 어떤 기준이 잡혀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단탄이 어쩌니 막 하는 사람도 어때요? 자, 뉴스 보고 심리에 휘둘려서 막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헤지펀드들의 90% 이상은 지수 승률이 이기지 못한다. 답이 나온 거예요. 요런 트레이딩이라든가 요런 단기적인 성향, 요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데들을 헤지펀드라 그래요. 막 공매도도 하고,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으면 공매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보면 이건 뭐 기업 가치로 보면 답도 안 나옵니다. 뭐 이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GM하고 포드하고 합하나온 시총이 얼마를 넘어간 뭐 그런 구간에 있죠. 막 내려오고 뭐하고 악재가 막 있고 할 때 공매도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따블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파산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헤지 펀드들 중에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요 공매도 쳐갖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는 어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매수를 할 때는 어때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100%예요. 그리고 위로는 무한대예요. 근데 공매도는 어때요? 자, 손실 확률이 무한대예요. 손실 확률이 무한대고 수익은 뭐 100%나 뭐 이렇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실이 무한대인데 갑자기 막 어떤 호재 요인에 의해서 막 상한가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판단 한번 예를 들어 10년 잘하다가 판단 한번 잘못되면 깡통 나는 거라고. 이거를 거대 자금 운영하는 헤지펀드라는 데들이 이런 짓거리들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지수 수익률이 이기지 못한다. 90% 이상이. 항상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런 뉴스들 항상 있어요. 근데 헤지펀드에다 돈이 들어가요. 왜? 단기적으로 넣고 빼고 하려고. 야, 얘네 수익률 좋다는데? 야, 일단 거기 들어가 보자. 요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거죠. 공매도, 눈에 보이는 수익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큰 흐름을 놓친다는 거죠. 자, 주가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스스로 수익률을 컨트롤해서 기업의 이익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려 한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아까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그 자본시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치를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가치를 믿지 않아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을 믿진 않아요. 헤지펀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밸류 트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평가는 함정이다. 자, 저평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은 똑똑하고 이 회사가 저평가라 그러면 이 저평가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주식들은 하면 안 된다. 함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헤지펀드의 사상이라는 거죠. 자, 가치의 투자는 자,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잡고요. 자, 매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비싸면 팔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되게 합리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이잖아. 아까 트레이딩 같은 개념은 뭐 통계적인 확률, 뭐 그런 부분들 말고는 다 비정상적이잖아. 근데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질라고 해도. 기업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성장 흐름에 따라서 보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가치가 반영이 되고 주가에 입혀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거나 그때는 되게 좋게 보았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상외의 변수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대표적인 게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든가 뭔가 보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말고는 정상적으로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보유를 하는데 가치가 반영되기 전에 뭐 이슈를 타고 많이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좋은 매도 포지션들이 나와서 수익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생기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자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야. 이거는 이만큼 돈을 벌려면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2, 3년이 걸리는데 야 이게 뭐 3개월 만에 만들어져 버리네 주가가. 뭐 이런 경우들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이슈라든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오히려 자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다. 자 기업이 돈을 벌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관점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자 기업이 돈을 벌고요. 자 그 돈을 어때요? 배당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기업 가치가 주권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높은데 되게 싸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뭐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기업 사냥꾼이라 그래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런 게 지금 가치가 뭐 1,000원인데 예를 들어 500원에 거래가 돼, 300원에 거래가 돼. 그럼 그거를 많이 사가지고 내가 부담이 없는 거니까 많이 사가지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뭐 요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왜 비난을 받을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되는 투자 구조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사실 더 좋은데 그런 펀드들 대부분은 물론 싼 거를 많이 싼 자산을 이제 막 사서 이득을 보고 중간에 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익만 쫓아서 회사의 존립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인식이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뭐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들이 아니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수익을 낸다는 건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 돈을 앞으로 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 돈을 벌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성과를 나눠 가지는 게 주식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평가를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어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돼 있는 회사를 좋아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 자, 성장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뭐예요? 지금 성장하는 그런 약간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이런 가치 판단을 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7일 때도 있고 이게 7일 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금리나 물가의 기준을 많이 두는데 요런 부분들이 꼭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항상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성장주로 바뀌는 시기, 요런 시기들을 내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잡고 있는 건데 요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든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면 이 분석을 해서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논하는 거예요. 자, 기업 가치가 얼마다. 라는 기준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가치 투자한다. 야, 포스코라는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좋은데. 아무것도 무슨 그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농심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사실 맞지가 않죠. 자, 숫자적인 개념도 있을 것이고, 성장에 대한 개념도 있을 것이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그 회사가, 그렇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든가, 요런 어떤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가치 투자지, 그냥 말만,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것들은, 가치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이 명확하게 잡힌다는 거죠. 싸면 늘리고 비싸면 줄이고. 자,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이긴다는 거죠. 이걸 다 증명해준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시장 수익률을 이기잖아요. 장기적인 실패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요? 손실은 100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익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수익은 1000%도 나고 10,000%도 나고 하는데 손실은 100%로 한정되어 있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산의 개념만 입히면 장기적인 실패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100%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거냐? 자, 1%만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거냐? 대부분 다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겠죠.
아니면 방법을 아는데도 욕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요런 걸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정상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금융 강국이 되겠죠.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잡혀가면 우리나라는 금융 강국이 되겠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수익을 많이 냈나를 보면 답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닷컴버블 내가 꺼질 거라 그랬잖아. 공매도에서 50% 먹었어. 야, 2008년도 금융위기에 내가 세상이 망할 뻔한 위기가 왔다 그랬잖아. 이때 당시에 나 공매도 70% 먹었어. 야, 내 말이 맞지? 빠진다 그랬잖아. 2011년도에. 이거 중국하고 한국이 환율 그렇게 관리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환율 조작국 이거 지정 이거 맞을 거라 그랬잖아. 나 공매도 30% 먹었어. 나 대단하지? 막 이렇게 떠든단 말이야, 헤지펀드들은. 근데 지나가서 긴 흐름들을 보면 어때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 수익을 먹고 손실도 내고 수익도 내고 막 이거 반복하다가 지수를 못 이기잖아요. 지수 평균 수익률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부터 지수 수익률이 뭐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 정도 돼요. 9%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8.8%예요. 헤지펀드에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에서 이 지수 수익률이 이긴 펀드가 뭐 그때 보니까 3%인가? 3%인가 1%인가 그래요. 99%, 97%는 이걸 못 이긴 거야. 근데 워렌 버핏은 어때요? 자,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1%인가 그래요. 누가 하는 투자가 맞아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가 맞는 거잖아. 헤지펀드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든다 보니까 그럴싸해. 야, 2008년도 이걸 맞췄네. 야, 돈이 우르르 가는 거죠. 야, 얘네 이거 뭐 A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에 맞춰서 떼돈 벌어줬어. 근데 1억을 맡겼는데 5천만 원 벌었어. 야, 얘네가 이거 닷컴버블 꺼질 거라고 해서 진짜 꺼졌어. 자, 지금 그때 IT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작살났지? 난 이거 맞춰가지고 나는 뭐 80% 벌었어.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홍보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잔돈 다 빨아놓고, 자, 결국은 요런 대로 돈이 어때요? 몰리는 거죠. 워렌 버핏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프 베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야, 아마존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아마존의 CEO가, 아마존의 CEO도 트레이더였대요, 트레이더. 트레이더였다 그러더라고. 트레이더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뭐 기업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트레이더였던 거죠.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가는 트레이더였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도 만나고, 자, 기업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야, 삼성전자 그때 금융위기 온다 그랬잖아. 팔아야 돼. 야, 2001년도에, 자, 닷컴버블 때, 자, 닷컴버블 꺼진다 그랬지. 삼성 버블이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엄청 싸졌네. 삼성전자 더 사자. 야, 2008년도, 야, 금융위기 이거는 보면은 뭐 이게 부채가 터진 건데, 부동산 부채가 터졌는데 왜 삼성전자가 왜? 더 사. 자, 2011년도에 환율 조작, 야, 괜찮아, 더 사. 이것 때문에 싸졌어, 더 사. 요렇게 해갖고, 지금, 이거 지금 너무 좋은 얘기하는데, 조금 팔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워렌 버핏하고 피터 린치라고요. 이런 투자가 맞다는 거죠.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것과, 자, 그 뭐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2008년도 금융위기니,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어쩌고저쩌고, 뭐, 닷컴버블이 꺼졌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슈잖아요. 이슈에 따라가는 사람들 어때요? 지수 수익률을 못 이긴다,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항상 똑같은데, 항상 이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한 번씩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자, 관점의 차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